저 방금 전에 지금 국정 브리핑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예,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국정 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프린트로 먼저 좀 받아봤기 때문에 좀 내용을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국정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체코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동해 심해 가스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근거는 들었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거. 그리고 제가 직접 참기겼다. 최종 계약까지. 그리고 수출이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수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본과의 수출의 격차가 좁혀졌다. 네. 이게 이 정부 와서 처음 등장한 레토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논리죠. 우리가 일본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맨날 뭐 반일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네. 일본을 앞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얘기도 있고 1인당 GDP 얘기도 있고 일본 우리가 앞선대요. 이제 막 앞서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반일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일본이랑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딱 해가지고 네. 일본에 줄 건 주고 이제는 줘도 된다 일본에.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도 일본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내년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한테 옛날에 식민지배 당하고 이랬지만 그거 다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나가고 지금도 이제 잘 나가는 그러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일본 이기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데 저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꾸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 맞아. 김이나 절대 맞아. 김이나는 늘 맞아. 늘 옳다. 김이나 늘 오라. 나는 김이나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막 눈물이 나요. 아, 내가 오늘도 틀렸나? 이러면서. 김이나 맞아.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의 수출액 일본과를 비교를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수출액을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출액이 늘어나는 게 괄목할 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지난해 팍 줄고 지지난해 팍 줄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명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난해 정부, 지난 정부 있죠?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게 자신이 있는 워딩이라면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다. 뭐 이런데 지난해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이건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요거 분명히 2021년 수출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 증가를 못했을 거야.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 그냥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숫자 가지고 살짝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점들 있잖아요. 비교의 기준점들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성장률을 IMF에서 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제일 잘 나간다고 했다. 금년도에는 제일 잘 나간다고 했다. 요렇게 말하는 것도 기준점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뭐 2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조중동이 주요 선진국이랑 우리랑 비교했어. 주요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늘 높아요. 네. 유럽보다 안 높은 적이 있었나?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이거든. 미국, 유럽, 일본이야. 그거보다 안 높았던 적이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성장률은 늘 높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랄지 박근혜 정부 때는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중국, 인도랑 비교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 인도랑 비교했잖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을 예. 하는 게 예. 그러면은 내년도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또 막 뻥튀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정부가 내년에는 돈을 안 쓸 것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성장률 별로 안 좋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굳이 왜 일본하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는
전년도 대비라든가 이 과거하고 이 수치 비교를 안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럴 때는 사실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대외 여건이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 굳이 왜 일본 얘기를 자꾸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그런 이제 의심을 좀 품고 있고 맞아. 그다음에 김이라는 맞아.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게 제가 요즘에 의심하는 흐름이 있어요. 예. 1인당 GDP도 그렇고 자꾸 일본을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 조중동도 그렇고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이 국정브리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부채 얘기가 또 나와요. 국가 채무에 대한 얘기가 국가 나오는데. 채무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또 전 정권에서 국가 채무를 너무 많이 졌다는 얘기가 뭐 여러분은 또 전 정부 탓을 해야지. 그렇죠. 전 정권 얘기는 또 네. 여기서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리피킹 해가지고 좋은 얘기, 떠먹기 좋은 얘기, 앞으로 자기들이 뭘 할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또 활용하기 좋은 얘기들만 쑥쑥 골라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화두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대통령께서 현실을 아는가,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도시락업을 종사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제 자기 문 닫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옆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가 커피도 잘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해약도 못 하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냥 계약 기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가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거를 속아줘야 되잖아요. 속아요? 아니 속아줘야 되지. 속아요. 오케이. 예. 어떻게 속아요? 국정 브리핑을 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아줘야 되는데 이게 금방 한 번만 이렇게 보면요. 또 사기 치는군. 뭐 이런 게 막 보여.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동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어. 거기에다가 또 2%가 또 높아지는 거야. 예? 그런데 그거 2%대니까 전년 동기 대비 2%대니까 이게 안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금치 한 단에 지금 10,000원이야.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에요. 추석에. 요 직접 체감하는 물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렇죠. 그런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비전통적 풀었어? 그러니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돈이나 풀었어. 그렇죠. 그런 요인도 없이 왜 물가는 왜 오른 거야? 막 이런 의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예를 들면 체코를 방문해서 뭐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일종의 뭐 예를 들면 알리바이 내지는 이제 변명인 게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는 뒷다리 걸어가지고 안 될 뻔한 거 이번에 어떻게 살려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 그 얘기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엎어질 뻔한 거 이거 살려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인 건데 그리고 뭐 원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 이 물가 상승률 연속 2%대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와가지고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대출 조이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의문도 있고 예. 지금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공급 만능론이 맞냐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논리대로 하면 집값이 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오른 상황인데 뭘 제때 공급을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을 뭐 이거 많이 이제 뭐 늘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온누리 상품권 지급액을 5.5조인가 늘린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5.5조 늘리는 거는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예를 들면 25만 원 상품권 지급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논의할 대목이 많고 야당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절충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도 보지만 예. 근데 오늘 그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예. 근데 오늘의 상품권 5.5조 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여러모로 지금 의문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